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나무꾼님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들리십니까? 도시나무꾼님. 뭐하라고 들어오셨어? 도시나무꾼님. 다 여러분 도시나무꾼님 했던 이야기 또 할 텐데. 헬스릴리님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제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나는 멋쟁이님. 그죠? 아이디가 저 정도는 돼야지. 그죠? 나는 멋쟁이, 나는 최고. 응?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멋쟁이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요즘이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주시장이. 그죠? 왜? 종합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4개월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죠? 그런데 주변에 놓여져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아직 해결되고 하는 부분이 없이, 그죠? 아까 돌직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진통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게 정상이라고. 그죠? 네, 희희꽃님, 들봄봄님, 희희꽃님도, 그죠? 제가 이게, 이 모니터가 여기는 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두 쪽에서, 뭐야. 뭐죠? 채팅창이 올라와가지고 다 보질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쪽 여기가 어딘가요? 인터넷 인터넷인가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쪽인가? 멋쟁이님은 MTN 쪽에서 들어오신 거죠? 유튜브 쪽 부분은 그래서 들어오신 회원님들의 이야기는 잘 제가 답을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가려지니까, 여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시장이, 아까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한 부분에 골자만 딱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중국 이야기를 하는 건, 뭐 반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계가 기업, 산업, 할 거 없이 다 치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일본이 25%에서 15%로 됐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5%보다 미칠 거다. 일본 15%보다 이상일 거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보다 낮을 것이다. 1번. 일본보다 높을 것이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그죠? 일본보다 높을 것이다. 2번. 일본보다 낮을 것이다. 1번. 그러면 1번, 2번 찍지 않는 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주식에서 내가 그 최선을 다하고 있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죠? 적어도 내가 주식을 들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생각하는 시황 그런 거 여러 가지 중에 일본보다 더 15% 정해진 거보다 0% 관세 희망. 그죠? 나는 멋쟁이님 0% 관세 희망할 거면 그 트럼프가 꺼내지도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희망이고. 소원을 말해봐? 이거 아니잖아. 현실인데. 그죠? 소원은 내 종목 오늘 상한가 30% 찍었으면 하는 건 소원이야, 소원. 그죠? 하나님도 잘 들어주지 않는 소원. 그죠? 우리가 맨날 빌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소원. 그 소원은 뭐예요? 별 그게 없고. 내가 시장을 그리고 섹터를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 염두에 두고 행여나 15%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 그죠? 그 관세를 받았을 때도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지? 그런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죠? 15%보다 이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관세 영향이 큰 수출주에서, 그죠? 이런 우려에 반대되는 그런 쪽의 종목을 들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기준을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1번이냐 2번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쉽게 알 수는 없지. 그죠? 다만 알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지난주에도 다 몇 주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잖아. 그죠? 그럼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 이제 시간 걸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뭐죠? 뭐예요? 굳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해도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죠? 중국이 월등하게 무역흑자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EU, 그죠? 한 5위쯤 일본, 우리가 한 7위쯤, 6, 7위쯤 우리나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의 흐름 부분에서 왜 그게 가장 중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그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뭐예요? 2024년, 2025년 그 주도한 흐름 부분이 누구였어요? 응? 수출이 증가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가했었던 이 부분이 수출 관세가 높아지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제? 그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다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딥스테이크, 이것도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이야기가 크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럼프가 연루됐다, 뭐 안 됐다, 정황상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이 얘기 끝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 잡음을 없애려고 자꾸 파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이거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은 이제 주제가 관세와 실적 변동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뭐예요? 8월 1일 결정 나기 전까지는 조심을 병행해라. 그죠? 조심을 병행하라. 왜? 지수가 여기서 바로 세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보조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지? 보조지표 부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고 이 지수대에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지금 뭐예요?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잘 보세요. 7월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3,140에서 그죠? 3,240. 뭐 3,240은 안 갔지만 저는 3,240 정도를 봤는데 그죠? 여기서 거의 정체됐어. 그죠? 거의 정체됐어.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일 아침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보내드리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시간과 관련돼서 그죠? 아침에 보내드린 내용을 한번 보자고. 요게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을 그죠? 어디 갔어? 요런 이유 때문에 바운더리가 그죠? 주간 코스피가 3,140에서 3,240 요 바운드리에서 지금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번 주 예상한 부분인데 그 흐름을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왜? 월봉은 4개월 연속이 양봉이라서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월봉이 양봉이 4개 난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막히고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유동성이 보강됐고 나름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실적 관련주, 실적 섹터의 주도 섹터 그리고 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의 주도 섹터 이 두 주도 섹터와 그리고 뭡니까? 낙폭과대 섹터들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이 바운더리에서 쉽게 위로 올라가면 이 큰 추세의 고점에서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내려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왜 추세를 보냐면 그죠? 주식은 관성이 있거든. 관성. 그죠?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관성. 반작용.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뭐예요?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나름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작용과 반작용 흐름인데 그것이 상승 추세에서의 작용 반작용이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의
작용 반작용이냐? 응?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그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반등을 해주는 걸 이게 반작용이야. 그죠?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내 실적이 별 볼 일 없어. 성장성도 없어. 다시 하락이야. 그러다가 내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 주식이. 그래서 다시 반작용이야. 이렇게 가면서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고 상승은 반대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큰 월봉이란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상단 부분에서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우면, 그럼 이제 주봉을 봐야지. 내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주봉도 연속 상승의 부담을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에는 양십자로, 이번 주는 오늘까지 음십자로. 이러니, 그죠? 지수는 방향성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겠어요? 월봉이 살아있고 주봉이 살아있는데 일봉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이격이 크니까 이걸 조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어렵냐면, 나는 멋쟁이님이 왜 어렵다고 하냐면,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 자, 이제 종목들을 한번 봐봐요. 지수는, 요 지수는 옆에다 놓고, 그죠? 어떻게 놓을까? 예, 여기 지수 차트에, 약간씩 컨닝하면서 보셔. 지수의 움직임하고, 이제 그 옆에 주식의 차트입니다. 이게 주식 차트예요. 자, 처음에 6월 중순까지 시장의 주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던 부분. 그게 이제 뭐였어요? 조방원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게 조방원을 비롯한 음식료 미용 의료기기. 그죠? 그게 이게 6월달 당산 하나 요로. 그죠? 이쪽이 6월 16일 날 고점 찍었잖아요. 그죠? 6월 16일 고점 찍고 조정 보였죠? 잘 보세요. 얘네들은 연, 월 더 많이 상승한 애들이야. 실적. 그지? 이건 실적주의야. 실적 성장을 갖는 주식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6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거야. 이격 조정을. 조선 역시 마찬가지. 그죠?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주보다 뒤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7월 22일이지만 여타 조선주들은 6월 얘는 이건 넥스트 거래 이상한 매매고, 이걸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죠? 시간 외에, 그죠? 정규 시간 전에, 몇 주도 안 갖고 움직이는 거래고, 이게 진짜지? 이 6월 중순에 조방원들이 고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핵심이야, 여러분들.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원전에?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6월 30일 날 고점. 이게 실적 관련 부분이야.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2, 4분기 영업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가격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건 맞아. 앞으로의 중장기로 보면 기대감이 있지만 단기로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 이게 다 뭡니까? 올해 휘날레를 쳤던 실적 관련주들이잖아.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게 주도주의 한쪽이야. 실적 관련주. 그죠?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이, 삼양식품, 이런 애들이, 그죠? 이게 실적 관련주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7월 달 초에 고점을 찍은 애들이 누구냐? 그죠? 그게 금융. 그지? 7월 초에, 7월 15일, 우리금융주주, 은행주, 그리고 뭡니까? 증권주들, 미래에셋증권. 얘는 6월 23일이지만, 그죠? 얘네들보다 더 센 애들. 그죠?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이게 다 7월 중순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바톤을 이어받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애들이 올라오다가 7월 14일, 15일 이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야. 지주사도 마찬가지. 지주사는 얘네보다 조금 앞이지. 7월 초고. 그죠? 자, 그러면 한쪽은 실적 관련주, 한쪽은 법 개정.
이쪽이 고점을 찍었는데 찍고 여러분들 여기서 52만 원에서 여기가 이 차트로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조정받았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정의 폭을 보면. 그지? 고점 21%까지 갔다가 지금 뭡니까? 지금 종가가 6.68%니까 한 15% 정도 밑에 있는 거야. 얘는. 그지? 15% 정도 밑에 있는 거고 은행주들 저는 여러분들께 기업은행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기업은행도 22,400원까지 갔다가 제가 본 목표가는 21,500원인데 그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21선에 이렇게 왔다는 건 이거 바로 못 간다는 거지. 그지? 여튼 얘도 딱 보면 최고점으로 보면 고점에서 12% 내려와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어디서 고점을 찍었어요? 7월 22일. 야, 실적 섹터들은 6월 중순이나 말에 고점을 찍었고 법 개정과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 이런 정책의 수혜주, 법 개정이라고 하면 정책 수혜주, 밸류업 관련 이런 쪽은 7월 중순에 고점을 찍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죠? 어제 찍었잖아. 고점. 응? 주도 섹터라고 하는 애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수는 어제 찍었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건 낙폭과대지. 그죠? 낙폭과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게 뭐예요? 저는 바이오 제약을 안 하지만 그죠? 바이오 기술 수출과 관련된 쪽 라인이 먼저 움직여줬잖아. 알테우젠이 움직이면서 뭡니까? 이건 코스닥 쪽하고 연관해서 알테우젠과 리가켄 바이오 그죠? 펩트론 이런 게 움직여주니까 뭐예요? 여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 지수를 안정화를 시켜줬고 그러다가 거래소와 코스닥의 가치 비중이 높은 쪽이 누굽니까? 2차전지. 그게 뭐 때문이에요? 포스코 흑연. 그죠? 실적 개판으로 나왔어. 그죠? 그런데 이거 20% 급등을 했잖아. 그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 종목 부분 뭐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저 바닥권에서 26만 원에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이 뭐 여기서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줬잖아. 그죠? 여러분들 포스코 피처엠이 이날 이 뭔 뉴스 때문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 그죠? 그건 도움이 되는 뉴스야. 흑연과 관련해서 그죠? 이거 중국의 흑연의 93.5% 반덤핑 관세. 그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이거라 그랬잖아. H20칩 판매 허가. 그죠? 저사양 칩에는 삼성기 들어가니까. 고사양에는 아직 못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요 뉴스 부분을 가지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라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때 올라가는 거지 주식이. 이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이 아니면 주식시장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건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겠다라고 해서 중국에 압박을 해서 관세나 그죠? 뭔가를 바꿔줄 때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미국 시장을 버리고 행여나 미국 시장의 관세를 많이 두드려 맞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 시장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수출주들이? 그죠?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도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지? 중국에 대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그죠? 그죠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끊어서. 댓글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런 이야기 많다고 막 뭐라 그러는 분 듣지 마셔 그러면 아시죠? 제가 이 나이에 그죠라고 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금방 버리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게 거슬리면 방송 시청 안 하시면 되는 거야. 응? 그걸 굳이 뭐 댓글도 없는데 그런 글을 쓰는 건 그건 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모독이지 모독. 아닙니까? 응? 저는 말투나 제 용모, 제 이야기의 내용, 시황과 종목 섹터, 시장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저 얼굴 보라고, 저 말투 들으시라고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전 까칠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야. 뭐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응?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에,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지금 의식하고 그조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껏 배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방송하는 스타일의 그대로야. 도시나무꾼님, 헬스일리님, 우리 회원님이시잖아. 저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대로. 하루 종일 시황과 종목 설명, 우리가 매수해야 될 이유, 차트 설명,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대로. 깨알맘님도 들어오셨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뭔가 뭐 이쁘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제가 제일 딱 그게 싫어. 제 그대로의 모습, 제가 그대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방송하는 그런 내용, 그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 회원님이 제 말씀을 듣고 매매하는 종목을 노출을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지. 그거는 제 비즈니스 모델이, 그죠? 또 그저네. 의식적으로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도, 유료 회원, 이 부분이니까, 다 노출을 하면 회원 가입하려고 이유가 없고, 그럼 뭐 뭐 먹고 삽니까?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종목을 노출을 최고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못 하는 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섹터나 내용에 대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서 다 오픈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반칙이고. 여튼 다시 되돌아가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제가 시황이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김기수는 주식을 처음 하면서부터 주도 섹터 주도주를 매매했고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와 시장의 흐름들 그건 제가 누가 하고 싸우더라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튼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그러니까 용모나 말투 이런 거 꼬투리 잡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안 했어 이번에는. 여튼 자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낙폭과대 아까 우리 나는 멋쟁이님이 어렵다고 한 부분이 이런 거라고. 주도 섹터는 지금 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들어가 있고 물려 있을 만한 섹터 부분들, 그죠? 물려 있을 만한 섹터, 그게 2차 전지. 낙폭이 몇 년 동안 무지 심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실적도 별로 없고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는데 자동차 2차 전지보다는 낫잖아.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25%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 그것 때문에 비리비리 하다가 오늘 일본이 25% 관세 25%에서 15%로 깎이니까 우리나라도 15% 내외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2달 동안 이 바락바락하면서 옆으로 이 2달 동안 참은 사람들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종합주가 지수가 2달 동안 이렇게 올라올 때 이 2달 동안 비리비리 하면서 옆으로 횡보했었던 그래서 갖고 있었던 아니면 기존에 물려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몫이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아직 15%냐 아니냐. 아까 여러분들께 물어본 1번이냐 2번이냐 15% 이하냐 15% 이상이냐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 아까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말부터 23일까지 오늘까지 미국에 있다가 귀국한다고 하는데 뭔 내용이 있었는지 언론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원래는 루비오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극비라 하더라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까지 극비는 아니잖아. 그죠? 협상의 내용이 어떠한 것까지는 협상
실익을 위해서 노출을 안 한다 해도 파트너, 협상의 파트너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공개가 돼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처럼 15%될 거냐 안 될 거냐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일본처럼 15% 내외의 관세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18%다. 이러면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주식을 사라 말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저 위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물린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껏 갖고 있었다면 이미 매도할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 그런 가운데 자동차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건 배당을 많이 주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가 배당률이 낮아졌지만 자동차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은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배당 매력도 아직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은 여기서 비리비리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20% 이상 25% 지난번에 통보한 그 25%를 맞는다면 다 우리 주식시장은 박살이지 뭐. 그게 아니라면 그죠? 들고 있을 만한 거고. 그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25%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한 분도? 근데 실제 25% 맞으면 어쩔게요? 응? 우리나라가 25%를 안 맞고 일본처럼 15%의 관세를 받으려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뭔가를 미국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아무것도 안 주고 15% 이하로 받기를 바라면 그거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어. 뭔가를 줘야지. 지금 일본이 오늘 일본이 관세 협상 15% 하고 나서 이시다 총리가 이제 물러서잖아요. 참의원 선거 일본 자민당이 패배했죠. 그 패배한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시간이 여하튼 쌀하고 수산물 시장, 농수산물 시장까지 개방하고 5,500불을 일본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투자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을 해주지 않으면 트럼프가 15% 이하를 관세를 왜 해주겠냐고. 우리 회원님 이야기처럼 삥 뜯긴 거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일본만큼의 상응하는 뭔가가 제시가 돼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지?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이야.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나? 지금 정부에서 주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그죠? 그걸 속도 조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증권거래소 인상하느니 뭡니까? 감액 배당에도 과세를 하느니 법인세를 인상하느니 이런 좀 반시장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5,000포인트인데 5,000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올해 다 가버리면 집권이 1년밖에 안 합니까? 그죠? 아니잖아. 1년에 5,000포인트 다 가버리면 그거 끝나는 건데 더 이상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 텐데 끝난다라기보다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시장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도할 걸.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를 보는 거냐면 진짜 이번 임시국회에 이 추가상법 개정한다고 그랬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이거 임시국회에서 진짜 통과시키는 거 맞아? 이거 지켜보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는 관세 협상의 관세, 세율 이거 살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지?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리잖아요.
예? 거수기 역할 이사회가 뭐예요? 소수 주주의 이사들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 회복을 위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그죠? 배당의 분리과세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면서 시장 밸류업 쪽에 들어올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건 뭡니까? 실적주들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실적 섹터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응?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주도 섹터는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은행, 증권, 보험 이거 이격 조정해서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함부로 매도하라고 할 수는 없지. 그죠? 그게 어떤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개월을 들고 계실지 1년을 갖고 가실지 모르는데. 그죠? 성향. 내 투자 성향을 모르는데 나는 뭐 우여곡절이 한 20% 까여도 30% 까여도 나는 1년에 5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변동성은 참고 간다. 이런 분도 계신 반면에 나는 5%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종목이라면 난 팔고 다시 살 거야. 이런 다 사람마다의 성향이 틀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예상 진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비중을 싣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피드백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장하고 내 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맞아야 되는 거고 매일 종목을 남발을 해? 종목 자랑하려면 하루에 2종목씩 매일 추천하면 돼. 손절가만 정해주고 손절 타치한 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손절했겠지. 올라간 건 봤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아니면 저 1년 전에 이야기했지? 많이 올라갔잖아. 자랑질을 하려면 종목 매일 추천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가가 종목 손절가 정해준다고 딱딱 맞춰서 손절을 해? 그럴 일 없어요. 응? 그리고 이 종목 저 종목 매일 날아 들어오는 종목 매일 사라는 종목 2종목씩 맨날 손절하고 사고 매매 기계야? 그 종목을 정확하게 18,500원까지 매수 23,500원 이상에서는 전량 매도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래도 따라올까 말까 한데 그잖아요. 주식은 말로 하는 것만큼 쉬운 거 없어. 과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 예상을 같이 곁들여서. 왜? 예상을 할 수 있는 시황을 알아야 그 예상이 틀렸을 때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개뿔. 예상도 안 했는데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다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에 매도 나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너 조심해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데 아니면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에 팍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겁나서 홀라당 매도하면 거기 저 조금 더 떨어지는 척하다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그게 뭐냐? 주식은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그죠? 그 회사의 실적과 추세 그리고 시장 상황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견딜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고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조정을 참을 수 있어야 10버거니 2배니 3배니 이런 종목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조방원 그죠? 2만 원짜리가 6만 원 가고 2만 원짜리가 10만 원 간 저 HD현대 일렉트릭 4만 원짜리가 그죠? 50만 원 60만 원 간 그런 종목들이 마음 편하게 고객님 힘드실까 봐 변동성 없이 차근차근히 매일 오르기만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올라가는 주식을 못 버티게끔 시장이 급락한다든지 시장이 급락하는데 내 종목은
버티면서 올라가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매도하려는 심리를 자극시키든지 아니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데 5% 7% 떨어지면서 나한테 겁을 주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야지. 그게 전문가지. 그냥 그런 고통은 니네가 알아서 나는 2만 원짜리 추천하면서 18,000원 오면 손절 23,000원 22,000원 가면 수익 실현. 아니 2만 원짜리를 18,000원 가서 떨어지면 팔고 2만 원짜리를 22,000원 가서 매도할 종목이면 그런 주식은 하지도 마셔요. 적어도 내가 이 주식을 살 정도면 이 주식이 내려오면 더 매수할 만한 종목이고 올라가도 더 살 만한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응? 근데 뭐 그게 뭡니까? 다 차트만 보고 하는 거지. 차트만 보고 조금 올라오면 저 전고점이니까 매도, 전저점이니까 매수. 이러니 맨날 저 차트에 매수 매도의 기계가 돼버리고. 그거 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증권사 직원들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그런 거를 깨치려면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재미없어 이런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재정 건전성이 뭐 미국 시장 재정 건전성이 왜 중요해? 그죠? 내 주식 내일 현대차가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내일은 꽉꽉 물려 있었던 2차 전지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 저 미아리 가서 그죠? 팬티 빌려 입고 있지 않다고. 저 점쟁입니까? 그 주식이 움직이려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야, 저 주식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시장의 상황. 내 협상을 했어. 갑자기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10% 보편적 관세 10%로 결정이 났대. 그럼 바꿔야지. 수정을 해야지. 20%로 결정이 났대. 그럼 바꿔야지. 수정을 해야지. 그게 대응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 20%를 하나, 10%를 하나.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떨어지든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팔 거고 적당히 떨어지면 버틸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그렇게 매매합니까? 그죠? 잠깐의 기쁨? 상한가? 오늘 삼천당 제약 상한가 갔잖아. 그죠? 복제약 시험 성공했다고. 그지? 운 좋게 어제 산 사람들은 대박이지, 그죠? 어제 산 사람들은, 응? 이런 종목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들 또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여튼, 자,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 이제 시간이 50분인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시간이 이제 부족해져. 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네.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께 우리 저 관리자분께서 저렇게 열심히 뭐 회원가입하면 어디 1600 5908 뭐 MTN 베스트 그래 광고하는데 제가 막 가입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저는 이게 얘기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활용을 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보고 느끼는 거냐면, 그지? 무료 카톡방도 저는 제가 뭐 알바생도 없고, 그지?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 아침부터 저녁,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신 글 내용들 보면, 그지? 여기 시간도 다 있잖아. 그지? 뭐 시향적 라인에, 여기 뭐 7월, 뭐 아침에, 오늘 한 거는 뭐 어젯밤, 오늘 0시 34분, 아침 7시 56분부터 또 계속 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도 무료 카톡방 회원들, 카톡방, 뭐 그것도 관리팀에서 하라 해서 하면 제가 보내준 것도 안 읽어.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보내준 내용도 안 읽어. 우리 회원님들이야 제가 뭐 설명을 다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 이렇게 조회수를 본다고, 이거 7월 22일, 어제, 2시 47분에 이 내용을 올렸어요. 영국 중국산 굴착기 최고 40.0% 반덤핑. 이거 HD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거 반사이익이다. 그 내용이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돌직구는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저 카페 아무나 볼 수 있는 카페 거기에 올려드는 기사 내용이나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걸 추려서 돌직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다 올려드린 거야. 그것도 뭐 우리는 현금 여력이 없어서 무료카 톡방에만 제가 보냈어. 근데 잘 읽어보지도 않아. 보낸 것도 안 읽으니 응? 그냥 올린 건 읽겠냐고. 그러니까 종목만 관심이 그냥 종목 이름 써줘서 그거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만 보러 들어올 거면 무료카 톡방 들어오지도 마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 응? 뭐 현대차 사세요. 기아차 사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운 좋아서 올라가면 들어와 그런 거 안 해요. 유치해서. 적어도 어떤 내용들을 보고 왜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걸 기술적으로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타이밍은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건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종목을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내용과 그 섹터와 업황 시황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 잔소리지. 그지? 근데 이거 다 중국을 규제하는 거다고. 이것도 공통점이. 중국을 규제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섹터가. 오늘도 중국에서 석유화학 쪽에 증설 또 한대. 응? 참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도. 뭐 물량공세, 물량뛰기. 그죠? 그게 왜 제가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느냐. 중국이 우리의 산업을 자꾸 넘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찔러 주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 때문에 거기에 반사 수혜를 보는 쪽 섹터가 올라오는 건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중국산 굴착기를 때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만큼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위험해졌다는 거지. 산업적으로. 응? 비단 정치 군사 이쪽 말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는 쪽에서 득을 보는 섹터만이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입는 거예요. 수출주들은.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하면서. 그죠? 내가 중국 주식 갖고 있으면 몰라. 땡큐지.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쪽 라인 부분들 영국 중국산 굴착기 반텀핑을 하니 뭐예요? 오늘 아까 저기 보시잖아. HD 현대인프라과. 그죠? 차트도 잘 살아서 움직였지. 그죠? 조금 더 내려오면 관심 가져도 될 여기까지 내려와도 될 만한 위치인데 왜? 거래 없이 쭉 빠졌으니까. 그죠? 여기서 끌고 올라갔다가 실적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거지. 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7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1000억이 넘게 나왔어. 그럼 뭐 이 고점 돌파해야지. 그죠? 그러면 여기 밀리면 매수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20선 돌파할 때가 매수인 거야. 이런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12,000원이. 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하고 꼬꾸라졌잖아.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게 발표되면서. 그죠? 원전 수혜주였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서 내려왔잖아. 그런데 이 건설 쪽이 실적이 안 좋으면 굴착기나 이런 쪽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나아졌어. 그러면 현대 인프라코아가 자꾸 제가 그 두산 인프라코아로 자꾸 입이 옛날 그 배가지고 그지? H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아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HD 현대 건설기계도 잘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영국과 관련된 이런 굴착기 관련된 내용도 2030년 5월 14일까지니까. 그런데 뭐 영국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좀 하나 더 하려면 뭡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3차 휴전 협정 좀 하자고 살살 빌고 있잖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계속 공격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세가 확, 7월 14일 날, 7월 14일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좀 하루 이틀 차이 날 텐데, 저 트럼프가 러시아 뭐 관세 죽으라고 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50일 이후에 그거 뭡니까?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바로 때렸어야지. 근데 유예를 해버리니까 뭘? 50일 동안은 맘 놓고 때리라는 거구나. 맘 놓고 때리고 있잖아요. 여튼 7시가 다 됐네요. 저 뒷전문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다 그거 해줘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이에요. 주도주는 쉬고 물려 있었던 낙폭과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 그지? 그러면서 용안하면 실적 발표, 그죠?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조그만 기업들은 미리 공시를 안 한 기업도 있고, 그죠? 이렇게 요런 종목 부분들은 실적이 발표나는 거 체크해야지. 그래서 섹터의 연결성, 종목의 연결성 이런 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이제 미국 기업들이니까 미국 주식하는 사람 보는데 뭐 다 아실 거고 미국 가는 분들은 그죠? 뭐 주글주글직한 기업들이 있잖아. 여튼 그 정도로 할게요. 자, 힘든 시장이지만 그죠? 기회도 많은 시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승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